박근혜 대통령님 일기. 오늘 제목은 인생을 연극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인생을 연극처럼. 인생살이는 하나의 연극이다. 그렇죠. 예, 인생을 연극처럼. 연극에는 각자 여러 사람의 그 배역이 있죠. 어, 뭐 연출가도 있고, 예, 연출가도 있고, 뭐 무대에 주인공 또는 뭐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배우들 또는 뭐 단역 배우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연극할 무대 보면은 다들 자기 역할이 임금이면 임금 역할 잘 하려고 그러고, 또 하인 역할을 맡았으면 하인 역할을 또 잘 하려고 그러고, 연극에서는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잘 하려고 모두 다 열심히 하죠. 주어진 대사를 제대로 잘 외워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인생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사회에서 누구는 무슨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누구는 또 뭐 높은 자리를 한다든가 낮은 자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 그 곳곳에서 맡은 바 일들을 하죠. 역시 그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관객이 있다면 관객들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연극에서 배우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의 뒤통수를 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연기를 불성실하게 하면 보는 관객들의 기분이 나쁘죠. 관객들이 전혀 감동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양심을 속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사회는 감동이 없고 불쾌한 사회가 되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히 불안한 사회죠. 그러니까 마치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연극 무대 위에 있는 인물들이 사이코 정신병자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신병자들이 연기하는 것을 관객들이 보고 있을 때 그 관객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인생을 연극처럼 했을 때는 연극이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연기가 진행될 때 보는 관객들이 행복한 것처럼 일반 사회에서도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인생살이는 하나의 연극이다. 그 인생의 각본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몇 장인지도 정해져 있고 무대에 들어가고 나오는 때와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들 정해져 있죠.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마철에 강을 건너가야 하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갈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개구리의 도움이 필요했고, 개구리는 전갈을 업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전갈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태워다가 주었죠. 개구리는 전갈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냈었지만 전갈은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네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나도 은혜를 아는 전갈이야.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전갈은 독침을 싸서 개구리를 죽이는 거, 그것은 전갈의 본성이죠. 사람은 다 타고난 본성이 다 있죠. 정말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척을 하려고 해도 그 본성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점잖은 척 해도 승질 내거나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생긴 거는 거친데 마음은 비단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다 본성이 다르고 하는 짓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조용조용하게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사람도 있죠. 다 본성대로 돼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 무대에 들어가고 나가는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이 생겨 먹은 대로 그 인간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돼간다. 그런 거겠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연기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등장할 시간에 들어와서 연기를 하고 끝나면 나가고,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연기를 잘하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일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다 자기 노력에 달려 있겠죠. 자, 그런데 자기의 배역과 각본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은 인간에게 없다. 그렇죠. 인간이 그 생겨먹은 본성을 바꾸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쌍둥이들도 보면은 다르다고 하죠. 얼굴 생김새는 같은데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저 주변에도 외사촌이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는 남자하고 하나는 여자하고 이렇게 쌍둥이에요. 정말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미 생겨먹은 본성을 바꾸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러니 이 거대한 인생 무대에서 인생을 연극하듯 살아가는 자세는 중요한 것이다. 울지만 진정으로 울지 않고, 고통 속을 지나가지만 고통을 그냥 느끼는 척하고, 사랑하지만 이성을 잃을 만큼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무대 뒤에 다시 맡겨줄 소도구이니 애착을 갖지 않는다. 그 역할이 싫을 때도 해내야 하고, 좋다면 좋은 역할을 맡았다면 다행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정해진 인생의 때와 시간이 다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그런 인생살이를 할 때 고통을 겪게 되는데, 고통을 겪어도 느끼는 척만 하고
울지만 진정으로 울지 않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랑을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가 여기 사랑을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서 사랑을 느끼면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주죠. 그러면서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하여간 이 세상의 다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말고도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에서도 주는 사랑일 때는 굉장히 행복하죠. 스승이 제자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겁니다. 사랑을 하지만 내 마음에 들게끔 소유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소유하지만 애착을 갖지 않는 거. 이거 노자에서 다 나오는 거죠. 노자에서 생이불유라고 했죠. 자식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생이불유. 그리고 또 노자가 말한 거 공성이 불거라고 했습니다. 공을 이루지만 그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 노자의 사상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부분은 노자가 말한 그런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런 거랑 같죠. 어떠한 일을 하지만 연기를 하지만 인생에서 사회에서 어떤 맡은 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그냥 성실하게 해내는 거 공성이 불거 집착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참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비법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와 벌, 권선징악, 현대 사회는 이런 말을 비우고 있다. 예, 굉장히 이런 죄와 벌이나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면 좋은 현상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런 걸 다 비운다. 악한 행동을 하고도 더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고 천벌받을 짓을 해도 처벌받는 것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죠. 정말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서 남을 못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뒤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문재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돼버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되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도 살만 뒤룩뒤룩 잘 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선하게 사는 것이 권장되고 악한 사람을 하면은 징벌을 받는다. 이런 말은 다 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거죠. 나쁜 놈들이 더 큰 소리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더 당당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봤을 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죄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선한 행동과 올바름은 정말 하늘이 하시는 바인지 이른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이 인생 무대에서는 지극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다.
이러저러한 인생 코스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당장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착하게 계속 살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착하게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인정을 해주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본성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하늘이 성인들을 통해 내놓으신 가르침,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들려오는 깨우침, 성인들이 가르치는 말과 그리고 양심이 가르쳐주는 깨우침, 이 두 가지는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진정 고통을 면하고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지혜다. 성인들의 말을 잘 듣거나 또는 양심의 깨우침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인생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평생 이런 마음들로 산다면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답겠죠.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세상을 흙탕물을 튀겨서 더럽게 만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또는 미꾸라지 두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온 물에 흙탕물이 튀겨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래 물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은 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방제가 왜, 저는 1월 23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거에서는 1월 22일로 왜 나왔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분명히, 방제를 1월 23일 집중 분석, 황교안과 이게 방제인데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이십니까? 방제를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왜 그러죠? 이상하네요. 방제를 바꿨는데 이상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네. 왜 방송 내용은 똑같은데 방제를 제가 바꿨는데도 왜 이게 안 올라갈까요? 정말 이상한데요. 그렇네요. 방송 제목이 어제랑 똑같네요. 분명히 제가 바꿨는데 희한한 일이 다 생겼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생겼네요.
헐.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분명히 방제를 말이죠.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했어요. 예. 방제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저게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게 안 나가죠? 왜 제 방송은 항상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까요? 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아요. 예. 제가 방제를 오늘 집중 분석, 황교안과 김진태 누가 당 대표 될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을 오늘 방송하려고 제목을 달았는데도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네. 네, 정말 이상해요. 계정이 따일 일이 없죠. 따일 수가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 정말 이상합니다.